PRP를 저항성 난소 증후군 여성에게 투여를 해봤는데 효과가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난자 채취수가 자꾸 적게 나와요. AMH 수치가 너무 낮은데 이제 뭘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이미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막상 또 시도하려고 하니까 결과는 늘 비슷하고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요즘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난소 PRP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혈액 내에 있는 성장인자를 이용해서 난소의 기능을 자극해보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이 과연 모두에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 하면 더 좋고 어떤 경우에는 별로인지 그 기준과 실제 시술 방식, 효과까지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난소 PRP를 하면 난소 나이가 어려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난소 나이 자체가 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일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보면 난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사례들이 있어요. 2022년도에 세킨 등이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조기 폐경 증상을 겪었던 35세 여성이 난소 내 PRP 시술을 받은 후에 3개월 뒤에 AMH 치력 검사해 보니까 소폭 증가해 있었고 또 생리도 다시 시작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여성은 자연주기 IVF를 시도했고 임신 시도에도 성공했는데 5주에 자연유산되었다는 보고가 대표적인 보고이기도 하죠. 또 다른 케이스로는 난소 내 PRP하고 난소 자극 호르몬을 동시에 투여한 결과로 FS 수치가 확연히 낮아졌다는 사례 보고도 있어요. 이러한 보고들은 난소의 기능이 회복되었다 또는 회복된 것 같다라는 실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소수, 매우 몇 개 안 되는 사례 중심의 연구 결과이고요. 장기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PRP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남아있는 작은 난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난소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난소 PRP를 권하는 기준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보통 AMH 수치가 낮거나 FS 수치가 높아서 난소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 시도해 볼 수가 있죠. 단지 난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 연구들을 보면 PRP는 없는 난포를 새로 만든 건 아니다. 남아있는 작은 난포를 자극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소의 기능이 일부 남아있을 때 또는 다른 치료 반응이 정말 떨어질 때 그때 PRP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저희 병원 내에 있는 선생님마다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의 경험을 일단 말씀드리면 PRP를 저항성 난소 증후군 여성에게 투여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저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건 AMH 수치는 높은데 FS 수치도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어렵긴 하지만 AMH 수치가 높다는 건 난소 예비능이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FS 수치도 낮아야지 통상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수치예요. 근데 두 수치가 모두 높게 나왔다는 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보통 FS 수용체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라고 해요. 좀 어렵지만 조금 더 나가 볼게요. FSH라는 자극 호르몬이 몸 안에 충분히 있어도 결국에는 그 호르몬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용체가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난소 내에 FSH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FS 수용체 이상으로 FS 수치는 높아져 있고 AMH 수치도 높아져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폐경 증상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 병원에 PRP를 받기 위해서 오셨었어요. 안타깝게도 PRP를 해봤는데 효과는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난소 안에 남아있는 난포 자체가 없어서 PRP도 작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젊은 여성인데도
AMH 수치가 낮아서 PRP 효과가 과대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좀 논란이 있긴 하죠. 정말 이렇게 난소 PRP를 투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인지 PRP를 하지 않아도 이번 주기 좋았을 반응이었을지 의료진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나이랑 무관하게 그냥 PRP를 시도해봐요. 왜냐하면 PRP가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기존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PRP를 고려하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이라면 다들 여러 번 시술에 실패하시고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두 개의 난포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저는 난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PRP를 시행하는 편이에요. 연구자들의 기준과 좀 다르죠. 오히려 젊은 난소 기능이 있는 그리고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여성인 경우라면 PRP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 번 실패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PRP를 추천하고 있죠. 즉 40대 후반 또는 AMH 수치가 정말 영으로 수렴하면서 여러 번 실험과 실패한 경우 또는 여러 주기에서 겨우 한두 개의 난자를 채취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PRP를 선택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피를 뽑아야지 PRP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아프진 않죠. 난소 PRP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의 혈액을 뽑아서 그 속에 있는 혈소판과의 성장인자를 농축하고 그 농축된 혈장을 난소 안에다 넣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체열을 해야 되죠. 체열 자체의 통증은 일반 건강검진을 했던 체열 통증과 비슷한 불편감이죠. 단지 그 피를 이용해서 PRP 성분만 이렇게 추출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추출된 PRP를 난소에다 직접 주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통증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신다면 난자 채취할 때와 비슷한 정도죠. PRP라는 게 난소에다가 PRP를 넣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난자 채취라는 건 커져 있는 난포액을 빼는 과정이지만 넣고 빼는 과정이 틀릴 뿐 공통적으로 바늘을 난소 내에 직접 접근시켜야 되는 그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난자를 채취하는 날 난소 PRP를 함께 하고 있어요.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주기에 난포가 몇 개 보인다. 그래서 난자 채취를 내일 모레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시점에 같이 PRP를 투여해 보는 거죠. 이건 현재 주기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다음 주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이번 주기는 그대로 가고 이번 주기에 난자 채취하면서 PRP를 넣어서 다음 주기를 대비하는 거죠. 물론 난소 PRP만 단독으로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경우는 마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로 난포기 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난소 PRP를 주입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피로를 주사기로 뽑아야 되니까 그 정도의 아픔이긴 하지만 결국엔 난소 내로 주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난소 PRP를 한 번만 해도 충분하냐 아니면 재투여를 해야 되는지 여러 번 투여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나 있진 않아요. 난소 PRP가 최근에 나온 어떤 시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간만 추적 관찰한 연구가 많거든요. 해당 연구들을 보면 PRP 투여 후에 임신에 도달한 시간이나 반응 패턴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PRP 투여 후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어요. 투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3개월 이내에 난자 채취를 해봤는데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번까지는 시도해 보지만 3번 이상은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중요한 건 PRP를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난자 채취 수 증가가 기대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기에 만약에 난소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면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번 시도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면 3번째 PRP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PRP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이 다 그렇듯이 PRP 한다 해서 다 좋다, 이렇게 효과적이다, 모두 다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반복된 시도를 해봤는데도 계속해서 안 된다, 좀 지쳐간다, 어떻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에게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가 계속해서 똑같게 나왔다 해서 다음에 꼭 똑같게 나오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까지 똑같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번 주기, 다음 주기 다른 방식을 해보면 길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난소 PRP가 간절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